마지막 질문입니다. 상간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담당 언니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를 초대했는데요. 이분은 제가 오래전에 일을 맡기신 의뢰인이자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의뢰인입니다. 의뢰인 A님을 소개할게요. 의뢰인 A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 의뢰는 총 4번, 탐정 언니에게는 총 2번 의뢰를 맡긴 의뢰인 A입니다. A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실례되는 질문이긴 하지만 혹시 이혼은 다 끝나셨나요? 네, 이제 귀국인 시간이 지나고 다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만든 건 의뢰인분께서 탐정을 의뢰하게 된 계기와 의뢰 과정들을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자리를 준비했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있었던 과정을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독자분들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의뢰인 A님은 왜 탐정을 의뢰할 생각을 가지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전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이혼 요구를 한 상태였어요. 너무 갑작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기다리다 보니까 남편의 외도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 생겼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는데 도무지 혼자서 어떤 걸 찾을 수가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도에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인터넷을 뒤졌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오래된 카페를 찾는 게 저는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회를 통해서 탐정을 의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상간녀는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때 제가 탐정 언니에게 의뢰를 했을 때 남편을 미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남편의 동창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제가 알던 얼굴이었기 때문에 둘 사이가 이성적인 관계는 아닐 것이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계속 탐정 언니께서 둘 사이가 친구가 아니고 만난 지 얼마 안 된 이성 사이인 것 같다라고 의심을 해야 한다고 계속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심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 이후에 다시 둘이 타 지역에서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모텔을 가는 것을 잡게 되었죠.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자를 발견한 날이 친구들과의 모임이었었고 그 다음이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모텔에 갔었던 거 그때 그 상황 맞죠? 맞습니다. 그때 너무 당황스럽긴 했는데 이제 탐정 언니의 촉은 무시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둘 사이를 중점적으로 추적을 했기 때문에 증거를 잡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남편은 뭐 한다고 거짓말을 치고 집을 비웠었나요? 제 생각에는 회사 핑계가 가장 많지 않았었나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 질문인데요. 매일같이 의뢰인 A님을 무시하면서 외박도 자주 하고 늦게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A님의 태도는 어땠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처음에는 갑자기 이혼 요구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자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와중에 외도가 의심되고 증거를 수집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태도를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눈치를 채지 않고 제가 원하는 증거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제가 최대한 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의뢰인 A님은요, 저랑 2번이나 진행을 하셨는데 혹시 후회가 됐던 점이나 아니면 불만스러웠던 점은 없으셨었어요? 제가 사실 2번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었던 거. 네. 근데 그때마다 다 사실은 해주실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상황을 알아서 판단을 하셨을 때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 과감히 말리시고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진행을 하시고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2번을 했을 때 결과가 다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럽고 후회는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용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 진행을 했다면 저도 타격이 더 컸을 것 같은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의뢰하지 말라고 정말 많이 말렸어요. 그때는 원망스럽거나 제가 밉지는 않으셨었어요. 오히려 하고 싶은 날도 있었고 때로는 이날은 이럴 것 같다. 여자의 촉이라는 거는 무시 못하잖아요. 그런 날도 있었는데 마지막까지도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고 감정 컨트롤 잘하고 포커페이스 잘해야 이긴다. 그래야 증거를 잡는 것보다 더 승소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누구보다 저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해주시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A님께서 현장을 2번이나 진행하시고 현장을 마치게 되면 제가 자료를 전달 드리잖아요. 그 자료를 전달 받으셨을 때 따로 관리하시거나 뭔가 신경 쓸 만한 게 없으셨었나요? 날짜별로 어떤 내용인지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었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의뢰인분들이 2번 작업하지 않게 변호사가 2번 물어보지 않게 정리를 해서 드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하질이 없으셨을 거라고 저도 자부합니다. 맞습니다. 저 거의 그대로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를 시청하는 구독자분들은 아직 증거를 못 잡은 분들도 계시고 증거를 잡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을 위해서 잘 잡는 팁을 준다면 어떤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지. 아직 의심은 많이 되는 상황인데 증거가 잡히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고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는 상태인지는 제가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침착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탐정 언니 분과 일이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절대 혼자서 판단을 하거나 무엇보다 침착하게 잘 기다리고 절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시는 것. 튀지 않는 행동, 원래 하던 대로 행동을 하시고 누구보다 탐정 언니를 믿고 기다려주시고 하는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의뢰인 A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제 생각을 더해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법률적인 부분은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꼭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되지만 심리 상태나 남편 행동을 파악하는 부분은 탐정에게 물어보셔서 필요한 부분을 맞춰가면서 포커페이스 진행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조심하셔야 되고 어찌됐든요. 아무리 소송에 간다 한들 이거는 심리 싸움입니다. 의뢰인이 잘해야 마지막까지 이길 수 있고요. 승소를 하더라도 의뢰인이 잘해야 모든 걸 다 이겼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 포커페이스는 필수예요. 아시겠죠? 맞죠? 맞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간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기서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의 상간녀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전국에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상간녀 분들, 상간남 분들 계실 텐데 잘못인 걸 알면서도 하고 있지는 않겠죠. 자기는 잘못이 아니라고 아마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냥 딱 한마디 해주고 싶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겁니다. 아우 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멈추시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았으면 합니다. 제가 일하지만 남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아이들에게 상처 주면서까지 바람피는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탐정 언니였고요. 오늘 의뢰인 A님 나와주셔서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를 도와주신 덕에 제가 밥을 사러 가겠습니다. 예, 갑시다. 저희는 밥 먹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